1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깊은 밤 단잠을 깨우는 화장실 신호 때문에 뒤척인 적 있으신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일이라면 더욱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지는 않으셨나요? 다들 나이 들면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지 하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그건 이미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한두 번 깨는 것을 그저 세월의 흐름 탓으로 여기시지만 사실 이건 건강한 상태가 아니랍니다. 건강하다면 우리 몸은 아침까지 쭉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된다는 건 우리 몸의 조화가 깨졌다는 뜻이자 꼭 돌봐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이 신호를 너무나 사소하게 여기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한번 가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잠이 중단된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휴식의 질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잠은 우리 몸이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지친 세포를 다독이며 면역력을 충전하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이 방해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상쾌함 대신 하루 종일 무거운 피로감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죠. 단순히 피곤함에서 그치지 않아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더 쉽게 걸리고 여러 질병에 맞서는 저항력도 떨어지게 돼요. 또한 우리 심장과 혈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혈압은 편안하게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밤에 자꾸 깨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흔들리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더욱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화장실을 오가시다가 넘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어르신들께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거든요. 잠을 설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기억도 희미해지며 집중력도 흩어지게 되죠. 대체 왜 우리 몸에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고마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잠든 밤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 몸의 콩팥에게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준답니다. 다시 말해, 낮에는 물을 마시면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밤에는 긴 10시간 동안 잠을 자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이 호르몬 덕분이에요. 건강할 때는 말이죠. 이 고마운 호르몬이 밤새 충분히 나와주면 우리는 깨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나오는 양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낮과 똑같이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방광이 차오르면 당연히 잠에서 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랍니다. 사실 이 고민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40대만 해도 10분 중 4분 약 40%가 겪고 계세요. 50대는 무려 50%, 60대는 60%로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점점 높아져요. 9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거의 90%가 이로 인해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운명이 아니랍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체념하고 계시나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밤에 깨는 문제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꼭 관리해야 하는 건강 신호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알맞은 도움을 받는다면 밤에 푹 주무시는 평온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5살의 한 남성분이셨는데 하룻밤에도 서너 번씩 잠을 깨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낮 동안의 피로가 쌓여만 갔고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부쩍 예민해지셨답니다. 아내분과 다투는 일도 잦아지고 마음속에 우울감이 가시질 않아서 결국 큰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주셨어요. 검사 결과 바로 그 항이뇨 호르몬의 문제였죠.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전립선도 조금 부어있는 상태셨어요.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알맞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놀랍게도 2주 만에 밤에 딱 한 번 정도만 화장실을 가시게 됐죠.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되었답니다. 그 환자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깊은 잠을 잔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다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밤에 깨는 건 그저 참아야 할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 삶의 만족도를 크게 해치는 불편함이죠. 게다가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고 힘든 밤을 보내고 계세요. 무작정 참는 건 답이 아니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편안한 밤을 되찾기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 마시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씩 드시려고 애쓰시죠. 물론 몸에 수분이 충분한 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밤에 자꾸 깨신다면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루에 마실 물은 가급적 오전에 그리고 이른 오후에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참 좋아요.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 마시는 양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거죠.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답니다. 혹시 목이 마르면 입안을 살짝 헹구는 정도로 만족해보세요. 꼭 마셔야 한다면 아주 조금만요. 많은 분들이 밤에 갈증이 난다고 물을 드시곤 하는데 이게 사실은 힘든 밤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을 마시면 소변 때문에 또 깨고 깨면 또 목이 마르고 이런 고리가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카페인이나 술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친구들이에요. 커피나 녹차, 콜라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들은 우리 몸이 소변을 더 만들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가 넘으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잠시 멀리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술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술 한잔하면 잠이 솔솔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술 기운에 잠시 졸릴 수는 있어도 깊고 편안한 잠을 방해하거든요. 게다가 술 역시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해서 단잠을 깨우는 원인이 된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방광을 위한 훈련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우리 방광도 근육이라서 운동으로 얼마든지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훈련의 핵심은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아주 잠깐씩 참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로 시작해서요. 그렇게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방광이 더 많은 소변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게 된답니다. 자연스레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죠.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무리해서 참으시면 안 돼요. 자칫 방광에 무리가 가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내 몸에 맞춰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을 땐 방광을 시원하게 비워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서둘러 나오시는데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으면 금방 또 신호가 오거든요. 조금만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비워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음은 골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데 이게 또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특히 출산을 겪으신 여성분들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잦아지곤 하죠.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골반 근육이 약해지기 쉽고요. 이 골반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인데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아주 좋답니다. 마치 소변을 보다가 잠시 멈추는 듯한 느낌으로 골반 아래쪽 근육에 힘을 줬다가 편안하게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하루 3번 한 번에 10번씩만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해나가는 마음가짐이에요.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2-3달은
꾸준히 내 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주셔야 해요.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도 TV를 보면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는 운동이니까 부담 없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체중 관리 또한 빼놓을 수 없답니다. 비만은 밤에 자주 깨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복부에 살이 많아지면 방광을 눌러서 자꾸 신호가 오게 되거든요. 또 체중이 늘면 수면 무호흡증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깨는 일이 더 잦아질 수 있어요. 잠자는 동안 숨을 멈추면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때 심장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나와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편안한 밤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벼운 운동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운동하는 시간은 잘 선택하셔야 해요. 너무 늦은 저녁에 몸을 힘들게 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늦은 시간에 운동은 단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급적 해가 있을 때 몸을 움직여주세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운동 말고요. 가볍게 걷거나 조깅 수영처럼 편안한 운동이 참 좋아요. 하루에 딱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하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한결 가뿐해지고 건강해질 거예요. 밤에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고 체중 관리에도 보탬이 되죠. 다리를 살짝 올려두는 습관도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리 쪽으로 체액이 모이게 되거든요. 이 체액이 밤에 누웠을 때 온몸으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서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은 곳에 두고 쉬어주면 아주 좋답니다. 소파에 편안히 기대서 푹신한 쿠션 위에 다리를 올리고 약 30분간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수분이 미리 몸 안을 돌아서 낮 시간에 배출될 수 있어요. 자연스레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드는 고마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무시는 자세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바로 눕기보다는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는 게 몸을 더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평소보다 살짝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하시거나 침대 머리 쪽을 조금만 높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체액의 흐름이 원활해져서 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식단에도 조금만 더 마음을 써볼까요? 음식을 짜게 먹으면 몸이 수분을 꽉 붙잡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만큼은 가급적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답니다.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는 나트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으니 저녁엔 잠시 멀리해주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건강한 통곡물 위주로 식사를 챙겨주세요. 과일도 저녁에는 수분이 많은 것보다는 수분이 적은 종류로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은 기분 좋은 오전에 드시고 저녁에는 잠시 참아주시는 게 좋아요. 드시는 약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약은 우리 몸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들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만약 저녁 늦게 이뇨제를 드시고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오전으로 옮겨보는 것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그 외에도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 혹은 우울증 약 같은 것들이 소변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밤에 화장실 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의 온도와 주변 환경도 꿀잠에 정말 중요하답니다. 방 안이 너무 더우면 주무시는 내내 땀 때문에 뒤척이실 수 있어요. 자연스레 목도 마르게 되고요. 침실은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포근한 온도가 된답니다. 살짝 시원하다 싶은 느낌 바로 그 정도예요. 포근한 이불을 덮으면 금세 따스해지니 춥지 않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잠드는 공간은 어둡고 고요할수록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은 불빛이라도 우리 몸의 수면 시계를 방해해서 깊은 잠을 어렵게 만들어요. 암막 커튼을 활용하시고 전자기기에 작은 불빛까지 가려주시면 참 좋아요. 편안한 잠을 위해서는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일정한 수면 습관을 갖는 것, 이 또한 정말 중요하답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눈을 뜨는 거죠.
주말에 늦잠을 자는 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해진 생활 리듬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시계가 안정되면서 밤에 깨게 만드는 호르몬도 차분하게 조절된답니다. 낮잠 습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길게 주무시거나 오후 늦게 잠깐 눈을 붙이면 정작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꼭 낮잠이 필요하시다면 오후 3시를 넘기지 않고 20분 내외로 짧게 주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면서 잠을 방해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신호체계를 예민하게 만들어 화장실을 더 자주 찾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조용한 명상이나 편안한 심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무시기 약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은 잠시 멀리 해주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이 우리의 단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는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해보세요. 혹시라도 한밤중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다면 다시 잠들기 위해 기억해 둘 점이 있어요. 환한 불은 피해주세요. 밝은 빛은 뇌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니까요. 은은한 무드등이나 발밑을 비추는 작은 등 정도만 켜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에서 돌아와 바로 눕기보다는 의자에 잠시 앉아 차분히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시계는 보지 않는 편이 좋아요.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조급한 마음에 잠이 달아날 수 있거든요. 그저 편안히 누워 숨을 고르다 보면 어느새 다시 스르르 잠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급해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 저녁 시간에 드시는 물의 양부터 조절해 보세요. 그 다음엔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조금씩 줄여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습관을 하나씩 더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습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몸에 다른 질환을 가지고 계실 때가 바로 그런 경우랍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이 높아질 때 우리 몸에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도 나아지기 어려워요.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면 밤에 깨는 일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심부전이 있을 때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 있어요.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고여붙게 되고 밤에 눕게 되면 그 수분이 다시 몸속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심부전 치료를 잘 받으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함께 줄어들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도 밤에 자주 깨실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신장은 낮과 밤에 소변을 만드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신장 질환이 걱정되신다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면 무호흡증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숨을 잠시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럴 때 소변을 만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된답니다. 평소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고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시면 밤에 깨는 증상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이 나가는 길을 누르게 되어 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져요.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만 화장실에 가고 싶고 밤에도 그 때문에 여러 번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 다행히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치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태가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만으로도 편안한 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50살이 넘으신 남성분이라면 정기적으로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이 원인일 수 있어요.
방광염은 세균에 감염되어 생기는데요.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거나 아픈 느낌이 들고 자꾸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죠.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금방 괜찮아질 수 있어요.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기 힘들어지는 증상을 말해요. 꾸준한 약물 치료와 방광 훈련을 함께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답니다. 폐경을 겪으신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방광과 요도, 기능이 약해지면서 야간뇨가 나타나기도 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마음의 문제도 야간뇨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잠에 질이 떨어지면서 밤에 자꾸 잠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렇게 깨면 자연스레 화장실을 찾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드시다면 그 부분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언제 병원을 찾아가면 좋을까요?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는데도 증상이 2주 넘게 이어진다면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하룻밤에 3번 이상 잠에서 깬다면 꼭 진찰을 받아보세요.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혹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거나 소변을 본 뒤에도 개운하지 않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주세요.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병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지 궁금하시죠? 우선 현재 상태에 대해 꼼꼼히 여쭈어볼 거예요.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시는지, 밤에는 보통 몇 번이나 깨시는지, 또 다른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이런 점들을 확인한 뒤에 소변 검사를 진행해요. 소변에 염증이나 피가 섞여 있는지 혹은 당이 나오는지를 살펴봅니다. 혈액 검사로는 콩팥 기능과 혈당 전해질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검사를, 여성분들은 부인과 검진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뇨 일지를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3일 정도 하루 동안 언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소변을 보셨는지 꼼꼼히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소변 습관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초음파 검사로 방광이나 콩팥 전립선의 상태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역동학 검사라는 조금 더 특별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 검사는 방광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평가하는 검사랍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치료 방향을 정하게 돼요. 만약 항긴요 호르몬이 부족하다면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생각할 수 있어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복용하면 밤사이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이지만 꼭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답니다. 과민성 방광 때문에 힘드시다면 방광을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로 힘드시다면 전립선 크기를 줄이거나 소변기를 편안하게 열어주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 때도 많아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더불어 다른 방법들도 함께 시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평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노력이 꼭 필요하답니다.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약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물론 좋아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도 금방 효과를 보시지만 어떤 분은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랍니다. 의사 선생님과 자주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응원도 큰 힘이 됩니다. 밤에 자꾸 깨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서 함께 잠드는 배우자도 힘들어지죠. 배우자의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되고 때로는 이런 일로 부부 사이에 서운함이 쌓일 수도 있어요. 가족 모두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분명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부터요. 음식을 조금 싱겁게 만들고 카페인이 든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권하고 저녁에 가볍게 산책을 함께 하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주무시는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발에 걸릴 만한 물건들은 미리 치워주시고 은은한 조명을 켜두어 길을 밝혀주세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거나 벽에 손잡이를 달아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펄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잠시 걸터앉아 어지러운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는 게 안전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밤에 소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5살이 지나도 밤에 실수를 한다면 얀요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어른들의 야간요와는 조금 다른 문제랍니다. 대부분 아이가 크면서 저절로 좋아져요. 하지만 마음의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아이를 혼내거나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몸이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일 뿐이랍니다. 임신 중인 산모님들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아기가 자라면서 방광을 누르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렇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를 낳고 나면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온답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안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임신 중에는 우리 몸에 물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충분히 마셔주는 게 참 중요해요. 대신 잠들기 바로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낮 시간에는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밤에 자꾸 깨는 일 절대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랍니다. 어쩌면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일 수 있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또 나아져야만 하는 우리 몸의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혹시나 흉이 될까봐 이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고 방법도 분명히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매일같이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유별나거나 창피한 일이 정말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빨리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나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우리의 건강만큼 소중한 보물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건강의 가장 기본은 바로 편안한 잠이랍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것, 이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예요. 오늘 제가 조심스레 제안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녁 시간에는 물을 조금 조절해보고 커피나 술은 잠시 멀리 해보는 거예요. 방광을 달래주는 훈련도 해보고 가벼운 운동도 꾸준히 해보는 거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분명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만약 한 2주쯤 꾸준히 해봤는데도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함께 한다면 분명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지켜주셔야 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밤의 불편함은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랍니다. 이 신호에 귀 기울이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밤새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기쁨.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아닐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마시는 물의 양을 살짝 조절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골반 근육을 위한 사랑스러운 운동을 시작해보는 거죠.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혹시 여러분 곁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선물해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혼자 힘들어하면서도 어디에 마음을 터놓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겐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 좋았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보내주신 이야기 하나하나에 정성껏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포근한 밤 편안한 쉼을 되찾아가요. 오늘 밤은 꼭 꿀잠 주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 신경과 전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만약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꼭 전문가와 마음 편히 상담해 보세요. 세상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